5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8살, 5살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했고 결혼 전부터 남편 회사가 출장이 잦았고 야간 작업도 많은 직장인 걸 알고 있어서 외박을 하건 늦게 들어오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간녀가 이런저런 신호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저에게 전화해서 말없이 끊기도 하고 남편 차에 귀걸이, 립스틱 등을 두기도 하고요. 애들 생일에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더라고요. 어찌나 내가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는 건지 둔한 저도 금방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1차로 핸드폰이랑 블랙박스 살펴봤는데 깨끗했고 핸드폰이야 그렇다 치고 블랙박스가 깨끗한 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확신을 가지고 남편 차를 매일 봤는데 증거 찾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출장 갔을 때 남편 컴퓨터 외장 하드 책상에 있는 USB까지 업체에 가져가서 숨긴 파일을 다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남편 잠금 패턴도 알고 있어서 업체에 알려줬더니 쉽게 찾더라고요. 남편의 성격이 꼼꼼하기는 한데 추억들을 못 버리는 성격이에요. 저랑 연애 시절 문자들도 다 파일로 저장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족 사진들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파일로 정리해 가지고 있고 연애 시절 간단한 쪽지 하나도 다 모으는 사람입니다. 신혼 초 전 애인들과 흔적들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싸움이 난 적도 있었죠. 미련이 아니라 자기 청춘의 흔적이고 추억이라서 못 버린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외도도 추억인데 다 모아가지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잘 정리해 놓은 파일을 찾았고 증거 들이대니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하지 컴맹에 가까운 제가 그걸 어떻게 찾아낼지는 몰랐나 봐요. 상간녀를 만났는데 저보다 9살 어린 아가씨는 미인은 아니고 평범했지만 젊어서 예쁘더라고요. 당시 29살인 상간녀가 눈물 픽 흘리면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내가 두 사람 갈라놓은 마녀인 줄 알았어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심 일이 터져서 이혼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숨기지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결국 별거의 탈을 쓴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 받고 있고 양육비에 대해 공증도 받았어요. 공동 명의였던 집을 제 소유로 넘겨받았고 결혼자금은 반반이었습니다. 양육비 월 3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남편이 부자는 아니고요. 전 재산 저한테 넘긴 집 한 채가 다였습니다. 급여는 당시 실수령 500만 원 될란가 말까였죠.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재혼 시 집값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남편에게 양도해야 하고 양육비 월 300만 원씩 주는 것도 제가 재혼할 시에는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등등. 저는 당시 재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재혼 생각은 없어요. 저도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는 걸 조건으로 걸고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켰어요. 애들한테 배다른 형제 생기는 게 끔찍하기도 했고 남편한테 아이라도 생기면 내 자식들한테 사랑이든 금전적 지원이든 안 돌아올 것 같아서요. 시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어도 남편한테 집 한 채는 남겨주실 능력 되는 분들이고 남편도 애들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싶고 그렇게 사랑한 둘은 상간녀 아가씨가 사랑만 가지고 얼마나 사려나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원룸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상간녀가 짐 싸고 들어와 함께 살더라고요. 당시 그게 화가 나기보다는 남편 양육비 300만 원 주고 나면 200도 안 되는 돈 남는데 월세 내고 용돈에 각종 공과금, 보험금 내고 나면 생활비를 얼마 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후 상당히 아가씨가 나 보라고 열심히 SNS에 신혼 살림이라도 차린 듯 사진을 올리는데 그래봐야 상간녀 신분이죠. 주말이면 시가에서 남편과 애들이 1박 2일 만나거나 저랑 애들이 남편을 만나서 간단히 영화 보고 외식하거나 하는데 상간녀 혼자 열심히 신혼놀이 해도 행복할 리가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상간녀가 시가로 몇 번 찾아갔지만 시가에서는 일절 안 보려고 동네 사람 부끄럽다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이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긴 했는데 대출금 갚으려면 힘들겠죠. 맨날 SNS에는 예쁘게 연애하면서 행복한 척 다 하더니 작년 제가 차 바꿀 때 남편이 성과금 나온 돈 1,500 보탠 걸 알게 되더니 저한테 처음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집 가져갔으면 됐지 않냐고. 집에서 쫓아내놓고 양육비를 300만 원씩이나 가져가 놓고 1,500만 원 받아갔다고. 양심이 없다고 목소리까지 떨면서 화내는 거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던데? 서류에서 남편과 나는 부부인데 남편이 부인차 사는데 돈 보태주는 게 뭐가 이상해? 상간녀가 본처한테 그걸 따지는 게 더 어이없어. 네 번호 차단할 테니까 너도 내 번호 삭제해라, 이 상간녀야. 했더니 도움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왜 이혼 안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다고 했죠. 그러다가 올 초에 상간녀가 집 근처까지 찾아와 만나달라고 하기에 5년 만에 처음 얼굴 봤는데 이제 34살이 된 상간녀가 팍 사갔더군요. 할 말은 이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게 남편이 이혼 안 하려는 걸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도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애가 멍청한 게 아직 남편이 수술한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알려줄까 하다가 그냥 5년 전 그 상간녀가 저한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네요. 넌 사랑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었니?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 슬픈 일이라며. 천년 만년 그 예쁜 사랑 열심히 뜯어먹고 살아요. 넌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살지 말고 라고 해줬네요. 남편 놈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상간녀보다 남편이 더 미워요. 남편도 죗값 충분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 이뻐하는 애들 못 보고 지방에서 돈 번다고 애들한테 거짓말해야 되고 13살 큰딸은 이미 눈치가 빠르고 아들은 눈치가 없어서 엄마 아빠 다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딴 소리 맨날 내뱉는 아들을 감당하기 힘들겠죠. 부모님 앞에서는 죄인이어야 하고 별거 당시에는 언젠가 저랑 화해할 수 있는 희망 때문이었거든요. 애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든 뭐든 수술을 요구하는 내 요구를 들어주는데 5년이 흐른 지금 그 속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열심히 원하면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지만 남편이 이제 44살인데 애 둘 있는 마당에 그렇지 안 하겠죠. 참 궁금해요.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 지나면 39살에 49살인 저 둘은 알콩달콩 함께 살고 있을까요? 바보 같은 상간녀 아가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수술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이런 지저분한 사정 몰랐으면 좋겠는데 큰딸은 워낙 눈치가 빨라서 조심해도 알게 될 텐데 아직까진 엄마 아빠 사이가 나빠서 따로 산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외도나 아빠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은 몰라요. 상처 많이 안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추가입니다. 남편 수술은 제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애들한테 배다른 형제까지 만들지 말라는 제 의견에 동의를 했었고 그 증거로 수술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이혼은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 해줄 생각이에요. 남편한테 미련이 없고 그 누구와도 재혼할 생각이 없고 연애조차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는 또 없는 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간녀에 대한 최대의 복수와 보상은 돈이에요. 한 부모로 애 키우는데 돈 없으면 비참하지요.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다들 주작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다. 남자가 바람기가 많아서 애들은 전처한테 주고 자기는 젊은 여자를 택하고 그래도 제 새끼 부족함 없이 키우라고 집도 주고 양육비도 큰돈 또박또박 주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전부 사립학교를 다녀서 압니다. 동거하는 집에도 자기 애들 불러서 좋은 음식 사 먹이고 먼 일 나면 후다닥 달려가서 처리하고 이쯤 되면 동거는 뭘 보고 하는 건지 의아해집니다. 몇 년 그렇게 살더니 여자는 그 남자 버리고 고향 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 그 뒤로도 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이는 안 만듭니다. 다들 남자가 멍청하고 순진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남자가 진짜 무서울 만큼 야가 빠진 남자예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사이다지. 그 둘 다시 만나면 꼭 둘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꼭 붙들고 살라고 해요. 서드 만들기 싫으면 피부 관리하고 사생아도 둘 셋 달고 오라고 하시고요. 그게 찐 복수죠. 상간녀는 자기가 영원히 20대 아가씨인 줄 알았을 거고 자기 사랑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본인은 그냥 상간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혼인 신고도 못하고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럴 텐데 이제 와서 현타 왔나 보네요. 처음에는 세기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일개 상간녀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쓰니도 애들 대학 가면 이혼하세요. 증거 다 가지고 계시죠. 늙은 남편 수발될 수 있으니 몇 년만 참으면 되겠네요. 시부모도 그것 때문에 쓰니한테 뭐라고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거예요. 재혼해서 애들한테 말하고 애들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재혼은 말자 생각하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쓰니처럼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더럽게 엮이지 말고 쿨하게 갈라서라며 정신승리 중이라는 분들은 부모가 안 되어 보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현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애엄마인데요.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아요. 그런 거지 같은 놈이면 돈만 뜯어내고 서로 신경 끄고 살면 베스트죠. 애들도 많이 컸을 텐데 나중에 인생 즐기며 사시길 바라요. 속 시원한 열린 결말의 영화를 본 듯 하네요. 그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글을 써도 될까요? 쓰니는 엄마로서의 의무를 선택하셨고 전 남편은 남자로서의 선택을 한 거겠죠. 누가 봐도 비난의 화살은 전 남편에게 향하고 그 사람은 그냥 저냥 남의 남자잖아요. 신경 쓸 대상이 아닌 존재 때문에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집중해요. 너무 속물 같지만 살다 보니 돈과 자녀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바르고 열심히 번 돈과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바르게 큰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현명한 쓰니님께서 잘 키우실 것 같다 패스하고 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런 댓글창에 돈 얘기라 쓰는 저도 웃기지만 당당한 혼자이신 분들은 남자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자산에 집중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말로 아닌 글을 쓰니 정말 답답하네요. 저도 글쓰니님 응원합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아직도 답답한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데 아직도 마음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저는 변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그 사람을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1년 전이에요. 아니 정확히 하면 1년하고 몇 달 정도 더 되었네요. 작년 여름에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근데 전 군대를 막 전역하고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놈이랑 같이 어느 술집을 갔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녀를 보았고 처음에는 그냥 참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만남이 지난 1년 동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이것저것 주문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네요. 근데 그 사람은 조금 귀찮기도 했을 텐데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었나 봐요. 그 이후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술집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찾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제 연락처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쪽지를 적어서 주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쪽지만 아니었어도 그냥 가벼운 만남으로만 끝내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때는 막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군요. 그날 둘이 새벽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일 끝나고 시간이 있냐고, 시간이 있으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죠.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많이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다가 나중에는 편한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두세 번의 만남을 더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친구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지금 술 마시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놀라고만 말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부럽다고, 같이 있고 싶다고.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서 마냥 달래기만 했었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여태껏 말 못했다고 말하면 너랑 헤어지게 될까봐 그랬었다고. 근데 이제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말을 해야겠다고 하네요. 이제 자기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처음에는 물론 어이가 없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울었었죠. 진짜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바보 같은 저는 그때 참 어렸었네요. 아마 지금 같으면 그냥 잘 지내라 하며 돌아섰을 텐데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나 너 많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너를 보낼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녀가 제게 알았다고 하더군요. 멍청했죠. 어리석었고. 그렇게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서 물어봤어요. 전부 다 그녀가 말하기를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고, 아이는 하나 있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그동안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정말로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어서 바람도 많이 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헤어지자고 할 줄 알고 마음에도 없는 남자 만나서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잠도 자고 그런 생활을 몇 달 동안 했었다는군요. 남편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알면서도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 했다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느낀 감정은 연민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저 사람에게 모두 욕을 하셨겠죠. 근데 그때 저는 그녀에게 너무나 빠졌었나 봅니다.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제가 정말 잘해주고 싶었죠. 그 사람 제게 저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몇 번 더 만났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알던 것은 전화번호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핸드폰마저 연결이 안 되더군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돼서 그리고 2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잘 지낸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요. 정말로 그때는 다행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디 안 아프고 잘 지내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늦게라도 이렇게 연락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그때는 드라마를 찍었던 것 같네요. 그 사람 2주 전에 남편이랑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그때 핸드폰도 부셨다고,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그 주말에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보름 정도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예전처럼 다시 조심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그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 과거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냐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과거가. 이 사람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정도 약하고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결혼 전에는 거의 동거하다시피 한 남자들도 있었고 결혼 역시 전에 헤어진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원치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러더군요. 그때는 아이를 지우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낳은 건데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저를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고. 물론 그 남자는 남편은 아니죠. 가끔 그녀가 술을 마시고 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늘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못 갔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왜 자기를 혼자 두었냐고. 이야기를 듣던 중 오히려 제 탓을 하는 그녀를 보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다니던 그녀에게 말이죠. 근데 참 그때 저는 그 순간에도 그녀를 많이 좋아했었나 봅니다. 이제 그러지 말라고, 과거는 다 잊겠다고, 이미 말한 거 돌이킬 수 없지만 다 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둘은 밤을 보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많이 후회가 되네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죠. 남들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가 아니라 남들 눈에도 불륜, 내가 불륜이라는 사실을요. 그 불륜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어리석었죠. 근데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후에 둘은 많이 싸웠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이혼을 해주겠다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녀가 그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군요. 자기 이혼하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그 아이 역시 책임지겠다고 그랬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륜은 불륜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지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지우는 게 무서워서 아이를 낳고 원치 않은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싫다고 아이는 지우겠다고. 저는 차마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후 아이를 지우고 그녀는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 어렸었죠. 지금이라면 시작도 못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둘이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 2달 정도 지났을 때쯤 그녀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전에는 하루 종일 문자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문자하면 바로 전화를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전화는 아예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역시 차츰 횟수가 줄어갔고요. 너무나 갑자기 변한 그 사람에게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이유를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녀는 전화는 아예 피하고 문자만 가끔 보더군요. 그런데 문자가 오더니 이제는 전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 받는 거 귀찮다고. 그리고 일 끝나는 시간대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됐었죠. 전화도 문자도 만나자고 하면 항상 약속이 있다든지 보기 싫다든지 그러더군요. 그렇게 1달 가까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매달리고 제발 한 번만 만나자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애원하고 빌었어요. 1달 정도 지났을 때 그제서야 저도 알겠더군요. 이제는 그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아이까지 지운 것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진심으로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저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이 생긴 건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건지. 그 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계속 그녀 생각만 했죠. 바보같이 술김에 연락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잊었네요.
아직도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정말 많이 잊었습니다. 잊으려고 지우려고 많은 노력도 했었고, 이제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글이 좀 길었네요. 혹시 이 글을 다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으신 분들은 모두 저와 그 사람에게 욕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만큼은 지금도 변하지가 않네요. 지금의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고 힘들게 상처 주면서까지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때 그건 단지 젊은 날의 측은이었고 어리석음이었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나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떳떳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모자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